아침잠의 유혹을 겨우 떨쳐낸 이 시간. 등굣길에 누구보다 먼저 나와 학생들을 맞는 이 사람. 바로 매일 아침 교복을 입는 남자. 이무영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자. 삑. 삑. 이렇게 이름표를 맞추는 것이 이들만의 이거 보자. 특별한 아침 인사. 소리가 왜 안 나지? 몰라요. 왜 안 나지? 몰라요. 그럼 우리 학교 학생 아니야. 아 선생님. 아니야. 삑. 삑. 더 크게. 삑. 삑. 왜 없어? 학생증 잃어버렸어요. 빨리 발급해야지. 예, 어제 잃어버려고. 보자. 몸에 대보자. 삑, 삑, 삑. 아하. 삑. 들어가세요. 아침부터 저희 안부를 물어봐 주시고 이게 친근하게 다가오시니까 선생님이랑 더 친근감이 생기고 막 친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주문에는 좀 얼마 전에 뭔 일이 있었는데 네 표정이 안 좋더라고.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되게 회복되는 것 같아. 오늘 선생님은 열심히 합시다. 144명의 전교생과 매일 네. 이렇게 눈맞춤을 합니다. 서로가 교감하잖아요. 아침에 얼마나 상쾌한지 몰라요. 이거로 인해 갖고 서로의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가슴 이렇게 대보면요, 어떤 아이들은 심장 뛰는 소리가 팍팍팍팍 느껴지는 거예요. 그 건강하다는 증거라서 기분도 좋고, 멋져요. 재밌습니다. 학생들이 하는 수도가 청소도 선생님이 도맡았습니다. 이렇게 교복 입은 선생님은 모든 일에 솔선수범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교복을 입고 아이들 속으로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조금 처음에는 경계를 하더라고요. 그럼 저들이 어떤 새로운 집단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앉는 거죠.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막 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저 사람 우리의 적이 아니었구나. 우리를 위해서 들어간 자기네들의 편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점점. 아셨죠? 직선이라고 하는 도형을 뭐로 나타내자? 이무영 선생님과 만나는 수업 시간은 아이들이 결코 좋아할 수만은 없는 수학 시간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뭐가 된다? y 1. 됐나요? 기억나요? 선생님 기억나요? 선생님의 질문에 묵묵부답. 사실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공부는 그다지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요. 그러면 만난다. 이렇게 하지만 선생님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만났잖아요. 학생들의 귀를 열기 위해 생활 속 이야기들로 어려운 수학 원리를 첫 설명합니다.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중에서 어떤 만남이 가장 이상적일까요? 2번. 일치. 아. 물론 반응은 뜨겁습니다. 재밌는 얘기도 해주셔서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수학 시간 원래 좀 재미없잖아요. 아니 그 다른 수학은 재미없는데 이무영 선생님 하시면 좀 재밌어요. 우리 얘기도 잘 들어주고요. 되게 친근감 있고 아빠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근데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말 잘 들어요. 쉬는 시간. 선생님은 학생들과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깝게 지내기 위해 복도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습니다. 함부로 잘 안 데려가셔. 우와. 그리고 이곳에서 스스럼 없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나도 어제 막 떨떠 있어. 학생들 속으로 다가가기 위한 노력. 그래서 선생님의 책상은 아늑한 교무실이 아닌 복도에 놓여 있습니다. 왕따를 자처하고 교무실 밖으로 나왔지만 그의 유별난 제자 사랑법은 선생님들 사이에도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팀들이 안 도와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나와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하시는 거 보면 좀 어떤 생각 드세요? 뭐 저는 이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교복 입고 계시고 학생들 안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내용 여기에 근무함으로써 늘 볼 수 있다라는 거 배울 점도 많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하려고 이 부장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가져요.
학교에는 조금 특별한 이름의 텃밭이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한 가족이 돼 일구는 일명 가족 텃밭입니다. 큰딸, 둘째딸, 빨리 와. 빨리 오세요, 빨리. 서로 간의 호칭도 엄마, 아빠, 딸, 아들. 함께하는 호흡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색다르게 빨리 고구마 씹는 이티 가족. 왜 이티 가족이요? 잉글리시 티처 가족이라고. 이티 가족이에요. 제일 큰 언니. 키가 제일 커서. 내가 제일 큰 언니. 미연이. 딸 부자예요. 딸만 있어요. 딸만. 아들이 없어요. 아들 여기 있어요. 아들 대신. 아들 대타. 아들이 보고 싶으면은 아들이 치마 치마 입은 입은 아들. 치마 입은 아들. 게이래요. 게이. 치마 입은 게이 아닌데. 야 물 줘. 물. 학교에서 애들이 보면 엄마 그러면서 막 부를 때는 깜짝깜짝 놀래요. 내가 애들 진짜 엄마 맞나? 그러면서 애들이 먼저 막 다가와요. 그래서 제가 안아주고 이러면 아무래도 다른 애들보다는 그냥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저들도 무슨 고민이 생기고 이러면 다가오고 나도 또 지나가다가 가족이 아닌 애들보다는 가족이면 또 한마디라도 더 하게 되고 그래서 허그 자주 해요. 오면 엄마 이러면서 막 허그하고 이러고 좋아해요. 7년 전 마음이 다친 학생들을 교사들이 가족같이 돌보고 감싸주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맨투맨 가족 맺기. 그 중심에는 된다 가족의 가장 이무영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맞이는 뭔가 하면은 신기. 그 다음에 우리 막내는 뭔가 하면은 듣기. 셋째. 사파기. 모였다 하면 시끌벅적한 된다 가족. 됐나요? 개성 넘치는 일남 삼녀를 둔 탓에 한시도 조용할 틈이 없습니다. 난이 위에서 치고 아래서 치는 아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물을 줘야 돼. 거기서부터 심어봐. 그렇지. 자. 예. 아니 좀 심으면 아니 좀 천천히. 자, 즐거운 마음으로 합시다. 야, 이제 좀 매사에 자기 주장이 뚜렷한 된다 가족 사남매. 아빠 선생님은 그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느라 바쁩니다. 약간. 여기는 왜 이래? 이게 한 뼘이야, 임마. 이게 누구야? 어? 막내 하늘이가 그랬다고. 이게 한 뼘이야, 한 뼘. 한 뼘으로 심으라고 했잖아, 한 뼘으로. 어느덧 호흡을 척척 맞춰가는 된다 가족. 한 뼘. 오, 이제 우리 셋째가 잘 심네요. 그 마사코츠는. 선생님의 칭찬에 의욕이 앞섰나 봅니다. 너는 제일이야. 얼마나 아프겠어. 그래도 요거라도 심어 하나 보자. 네, 그럼 잘하겠지. 자, 물 좀 많이 주세요. 응, 아니 괜찮아, 하자, 소연아. 네, 이제 절대 안 부러뜨리겠어요. 미안하다. 우여곡절 끝에 완성된 가족 텃밭. 함께 흘린 땀과 노력이 곧 탐스러운 열매로 돌아오겠죠. 가족 맺기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는 3월 달에 저희 학교를 그만두는 아이들이 참 많았어요. 그 학생들이 가족의 힘, 엄마 아빠의 노력으로 학교가 50분 학교, 즐거운 학교로 바뀌었다는 거죠. 방과 후 처음에 이제 카메라가 어떻게 들어오는가? 카메라 이거까지 다 돼야 돼. 영화가 처음에 딱. 요즘 된다 가족은 영화 시나리오 작업에 한창입니다. 좋아져서 어떤 그런. 그러니까 예. 처음에는 이렇게 가족 맺기를 하기 전에는 굉장히 아이들이 반항적이었어요. 예. 거의 그냥 막 아무튼 진짜 막 반항적이었는데 이 가족 맺기를 통해서 아이들이 서서히 이제 변화가 되고 있다.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 가족 맺기 프로그램을 알리고 아이들의 숨은 재능을 찾기 위해 시작한 영화 제작. 아이들은 어느 때보다 열심입니다. 저희가 있었던 일을 좀 소대로 섞어서 하면은 사람들한테 감동도 더 줄 수도 있고 저희가 또 대사할 때 또 편하게 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아, 뭔데? 하나 조금 약하지 않나? 아, 뭔데? 뭔 가족 맺기야. 웃기고 있네. 좋죠. 야, 웃기고 있는. 아빠는 뭔 아빠? 아빠 좋아하고 있네.
그렇지. 아빠 좋아하고 있네. 아빠 좋아하고 어. 다 좋아하고 있네. 이명 아니면 된다 가지고. 처음 학교 가족을 접했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하나하나 대사를 만들어갑니다. 나가야 돼, 그지? 응. 그 인간. 좋아. 막 비난해도 돼요, 막. 그럼 막 비난해. 이 부분은 비난이 가야 돼. 원래 근데 비난했었어요, 사실. 이게 15세. 그렇지. 이명 선생님 그렇지. 뭐. 아이들의 거침없는 이야기에 선생님의 얼굴이 점점 달아오릅니다. 감정 없음. 한때는 학교의 사고 뭉치로 무조건 반항만 하던 힘겨운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래도 싫어. 이상해. 선생님 처음 봤을 때 딱 느꼈던 그 대사들인 거예요? 네, 진짜 어땠는데? 왕 싫었어요. 왜요? 선생님 입학하기 전부터 막 집에 찾아오고 이상했어요. 지금도 이상해요? 지금은요 적응이 됐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지금은 아니에요. 가족만 맺고 나서 이름만 가족일 줄 알았는데요. 그냥 진짜 학교 다니면서 가족들끼리 행사도 하고 뭐 시간도 가지고 이러니까 진짜 선생님들 이렇게 가족 맺기 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고 진심이란 걸 알았어요. 해보니까 좋아요? 네. 점심시간에도 선생님은 학생들 속에 있습니다. 색다르게 할게요. 비리비. 없지? 이무영 선생님과 이름표를 부딪히고 함께 눈을 마주치는 일은 아이들에게 즐거운 일상입니다. 빽. 엉덩이 빽빽. 이렇게 늘 곁에 있는 선생님에게 학생들은 스스럼 없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물론 선생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하는데도 한치의 망설임이나 거리낌은 없습니다. 더 맛있다. 짱. 같이 먹으면요 재밌어. 밥맛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유영 쌤 되게 많이 좋아해요. 막 귀엽다고도 많이 하고. 그 선생님들 드시는데 따로 있잖아요. 네, 따로 있죠. 따로 있는데 근데 밥을 더 선생님하고 같이 먹으면요 조금 약간 경색돼 갖고 밥맛이 조금 덜 나요. 그 아이들하고 이야기 막 들으니까 아이들이 이야기가 반찬이야, 반찬. 맛있어요. 아유. 때론 친구처럼 다정하고 때론 아빠처럼 든든한 선생님을 아이들은 가장 먼저 찾습니다. 병원좀 갔다 오면 안 돼요. 학생 혹 같은 거 생겨서. 아니야, 나를 보면 눈이 아파. 눈부셔서. 안에 덩어리 같은 게 생겨가지고. 아니야, 나를 많이 봐서 그래. 눈이 부셔서 그래. 그때 선생님의 눈에 들어온 한 학생. 왜 울렸어? 울먹이며 선생님 곁을 맴돌던 아이는 선생님을 보자 눈물부터 쏟아냅니다.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내가 전문. 선생님은 조심스레 아이의 마음을 살핍니다. 그래. 그건 네가 그거는 거기 맞춰야지. 근데 맞춰봤자 안 맞춰진다니까요. 딸 취급받는 것도 같지도 않고. 그럼 너무 힘든 거예요. 죽고 싶을 만큼 집에 있기 싫은 거예요. 어제 외박을 했어요. 니도 아빠가 좀 이해가 안 되잖아. 아빠를 그거에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편지 같은 걸 쓰면 좋지. 근데 말로 못하는 거. 편지. 그러면 이제 요 시기만 조금만 지나가면 멋있는 여고생이 돼. 알았지? 또 사회인도 될 수 있고 여대생도 될 수 있고. 그냥 딱딱한 권위를 내려놓자 선생님은 한 그루의 나무가 됐습니다. 아이들은 오늘도 그곳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합니다. 방과 후 된다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선생님이 구성한 특별한 안건. 주말에 쉬면서 이걸 생각했어. 2인용 자전거를 타고 국토순례를 하는 거야.
방학 때요. 그래 방학 때. 싫어요. 또 우리가 텐트에서도 또 한번 자보는 거야. 뭔 소리예요? 선생님 저 안 가요. 안 돼요. 저 왜? 10월달 왜 선생님이랑 같이 있어요? 난 안 돼요. 난 수술해야 돼요. 뭔 수술? 쌍수요, 쌍수. 왜? 눈이 못생겨서. 원영이 눈이 얼마나 예쁜 거 아세요? 지금 테이프 붙였는데요? 테이프 붙여. 미친 게 저는. 안 돼. 나는 진짜 그래서 절대 허락할 수 없어. 왜요? 학교 아빠라서 안 돼. 테이프를 한 박스 사줘요. 여기까지는 용서해 줄게. 아이고 이쁘다. 절대로 수술하면 안 돼. 왜 이렇게 세게 말해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안 보내줘요. 자꾸 주말에도 부르고 그러니까 개인 시간을 가질 여유가 없어요. 아 그런 점이 좀 불만이에요? 네. 싫은 건 아니고? 그니까 그게 싫다니까요. 그래서 싫어요. 혼자 어떻게 보면은 짝사랑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도 끝까지 짝사랑하다 보면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겠나 이런 확신은 갖고 있는데 그때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볼게요. 언제까지 돌아올 거예요. 제 마음을 이해해줄게요. 저는 뭐 자신 있습니다. 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안 가?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학교 시간. 선생님의 발걸음도 아이들을 향해 있습니다. 요즘은 워낙 학원 폭력이다 이래갖고 겁이 많이 나요. 그래서 또 우리는 또 여학생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애들 가는 길에 한 번씩 저녁에 나와봐요. 아 며칠 안 왔대 이게 뭐라 미치겠대. 늘 아이들 걱정에 노심초사하는 선생님. 묵묵히 담배꽁초를 줍는 그 마음을 아이들은 언제쯤 눈치챌 수 있을까요? 우리 애들 요거도 먹잖아. 우리 청소년들 어른에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치우면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겠지 싶어갖고 한들은 이렇게 깨끗했거든요. 요 며칠 그러네. 쌓여가는 담배꽁초를 보니 선생님은 또 아이들이 걱정입니다. 얼마나 독한 건데 독극물을 마시는 것과 똑같죠. 그게 되게 안타까워요. 건강이 최고인데 깔끔해. 이런 기다림과 배려가 아이들을 조금씩 변화시킬 거라고 선생님은 굳게 믿습니다. 하늘도 안 피우지. 학생들의 방과 후 아지트를 손바닥처럼 꿰고 있는 선생님. 그곳으로 또 아이들을 찾아 나섭니다. 군대하고 나 좀 모여야 되니까. 아이들이 즐겨 먹는 떡볶이와 순대. 늘 함께하다 보니 선생님은 입맛까지 아이들을 꼭 닮았습니다. 여기 있다. 아 이놈들하고 이런 거니까 훨씬 맛있다. 자주 먹자. 가줄게. 언제 시간 나? 저 항상 시간이 나요. 네? 내가 시간 나면 되냐? 7시. 오늘도 이렇게 서로의 거리가 한 뼘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10,000원. 아이고 만. 아, 이거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또 땀이 또 오겠습니다. 자주 사주셔요. 사주시고 같이 학생들하고 잘 어울리고 이래요. 자 선생님. 저 선생님 유명하셔요. 꼭 교복 입고 저리 다니시고. 늦은 밤까지 선생님의 업무는 좀처럼 끝날 기미가 없습니다. 하루의 피로가 밀려올 시간, 무엇보다 강력한 피로회복제가 있기에 그 고단함을 견뎌냅니다. 이 편지는 우리 맏딸 미정이가 보낸 편지인데 제가 이 편지를 받고 한동안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한때는 방황했지만 이제 선생님을 보며 돌아가신 아빠를 떠올린다는 미정입니다. 힘들 때마다 이 편지를 보면서 또 재충전을 하고 이래요. 때로는 아이들이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 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미정의 편지를 읽으면 다시 힘이 되살아나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빠가. 지금 걔안 걔한테 그지? 선생님. 그대로. 오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우리 맏딸 최고네 뭐. 내가 해왔는데 뭘. 알고 있음요. 야 소연아 이리 봐. 너는 성격을 바꿔. 뭔가 하면 나를 좋아하면서 지금 미워하는 척 하잖아. 미워하는 척이 아닌데요. 척이야 임마. 선생님도 좀 바꾸세요. 선생님 마음대로 지금 저를 이해하려고 그러잖아요. 조금 그러면은 내가 좀 있기는 있어. 근데 네. 그거는 네가 좀 이해해줘. 조금 이해하면 그게 또 그게 서로의 배려 아니겠어? 김은영 우산 갖고 이리 와. 맞아 비광. 역시 등장부터 범상치 않은 된다 가족입니다. 둘째 복도에 비가 오나? 마음속에 비가 와서요. 마음속에 비가 와. 지금 내 집에서 엄마 아빠가 되게 좋아하시지? 네. 옛날보다. 어제 아빠가 뭐라고 하셨다고? 네가 학교에서 잘하니까 나도 아빠로서 기분이 너무 좋다고. 그렇지. 부모님 그 짱이야. 다른 거 아니고도 건강하게 자라면서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아이들을 잘 놀고 그러고 난 뒤에 또 공부도 조금 더 잘하면 더 기분 좋으시겠죠. 이래 가야 되는 거지. 선생님이 제 얘기 막 부모님한테 하시니까 막 기분 좋아하시고 뿌듯해하시고 그래요. 성격 옛날보다 많이 밝아진 것 같다고 그러고. 은영이는 어때요? 저도 많이 변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은영이가 저렇게 바뀔 거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상 못했을 거예요. 기다리면 바뀐다니까요. 기다리면서 인내하면 저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코가 예뻐서 예쁘지 않잖아요. 눈이 예뻐서 예쁜 게 아니고 지금 은영이는 마음의 키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이것도 봐줘. 같이 봐. 레디 액션. 본격적인 영화 촬영에 들어간 된다 가족. 직접 쓴 시나리오가 영상으로 카메라에 담깁니다. 조금 더 큰 소리로 감독 좀 소리 작지 않나요? 레디 액션. 야 들었나? 이명수 나쁜 거. 짜증나. 뭔데? 진짜 그냥 싫어. 야 쌤이 교복 입고 다닌다는 자체가 웃기지 않나? 그니까. 야 우리 이거 생기에 들어간다. 촬영이 진행될수록 선생님과 아이들은 새로운 감회에 젖습니다. 그만해요. 네, 울 것 같아요. 쌤 다리 떨었지 방금. 다리 떨렸지. 눈이 눈가가 왜 이렇게 촉촉해요? 이거는 다 운다. 멋졌어. 와, 영화 멋진 작품이 될 것 같네요. 진심이 아니에요. 아니 좋아요. 아니 아니 웃어 하도 웃어갖고 지금. 근데 진짜 처음에 이랬어요. 예. 참. 전 이무영 선생님한테 좀 죄송해요. 뭐 어떤 점이요? 그냥 저희가 처음에 진짜 욕하고 막 험담하고 그랬다는 게 좀 죄송하고 그게 같아요. 후회돼요? 네. 처음에 왜 그랬어요? 지금 후회돼요? 처음에는 하던 생활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무영 선생님이 관심 가져주고 하면서 조금씩 바뀌게 된 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과거가 뭔 중요하냐. 현재와 미래만 바라보고 간다면 나는 이 아이들을 작품으로 만들 수 있다. 문제아를 짱돌로 비교할 때가 많은데 그 속에 보석이 들어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저마다의 소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을 잘 따듬으면 옥이 되어서 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또 교육의 본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늘 마주보고 귀를 기울이던 그곳에서 아이들의 방황도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낌없는 사랑을 통해 아이들은 저마다의 꿈을 향한 날개짓을 시작하고 있습니다.